폐지 권리 변동과 관계 있는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보설, 이변, 처소.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뭐라고 써놨죠? 보전입니다. 자, 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자, 두 번째 칸에 가니까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바로 소유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처음으로 개설한다. 그러면 새롭다. 무슨 등기? 대표적인 기입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할 때 이걸 뭐라고 써요? 보전이라고 쓰는 거. 보전은 매년 출제한. 이게 안 나오면 제가 성을 갈아요. 뭘로 갈아요? 유값성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보전 등기는. 자, 보전 등기는 그러면 보전을 딱 듣는 순간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위에 첫 칸으로 가보죠. 바로 설정이라는 단어네요. 설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써놔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뭐 하는 것?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포인트가 창설이라는 포인트가 나오네. 이 창설이 뭐예요? 새롭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란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제한물권이라고 아까 배웠죠. 그러면 제한물권과 관련돼서 제한물권은 뒤에는 뭐가 붙어요?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래서 제한물권의 설정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설정적 승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설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소유권 이해의 물건을 처음으로 창설하는 등기. 이게 무슨 등기다? 바로 설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뭐예요? 닭이죠. 여기 뭐예요? 닭이죠. 돌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뭐예요? 닭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이때까지 무슨 탕을 썼어요? 닭탕으로 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에는 다 이제 뭘로 바뀌어요? 바로 닭볶음탕으로 바뀐다고. 근데 아직까지 지방 쪽에서는 닭도리탕 이렇게 건진다고. 그러니까 닭탕이 되는 거야. 도리가 일본 말로 뭐예요? 닭이라는 소리거든. 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쓴 거예요? 닭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봐요. 우리 법학을 잘하는 사람이 따지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잘라서요. 읽어봐요. 소유권, 요거는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앞에는 소유권이고 뒤에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잖아.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 설정 등기라는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설정 등기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체를 한번 따질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봐봐요. 이제 자,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돼. 자, 그러면 A가 B한테 뭘 설정해줬어요? 전세권 설정.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자죠?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돼. 집이 어디로 왔어요? B로 왔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직접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점유자가 돼. 간접점유자. 그러면 여기는 뭘 매개로 해서요? 전세권을 매개로. 이 사람은 직접점유자가 되고 이 사람은 간접점유자가 돼. 읽어봐요. 간접이 포인트예요? 점유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 간접점유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떨어져 들어가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알바는 무슨 알바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 보조자. 그래서 점유 보조자.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알바입니다. 알바를 뭐라고 그래요?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자 점유가 포인트예요? 보조가 포인트예요? 아니에요. 보조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 그러면 점유권이 없다라는 것은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제 책을 읽을 때 읽어봐요.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읽어봐요. 점유 보조자.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점유 보조자죠. 그러니까 이게 리갈 마인드라는 거야. 쟁얼 마인드. 자, 그러면 알바는 뭐가 돼요? 점유 보조자. 직원도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어떻게 읽나 봐봐요. 연결해서 읽으면 안 돼요. 따로 들어야 돼. 읽어봐요. 개, 새끼죠. 개와 새끼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놔? 업물이라고 그래. 나중에 업물. 그래서 업물. 점유권과 관련돼서 나중에 개하고 새끼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자, 개는 뭐라고 해요? 업물. 새끼는 가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가실. 가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게 무슨 가실일까요? 이게 천연가실이라고 그래. 천연가실. 자, 여기 봐봐요. 한번 읽어볼래? 하나를 알면 하나는 알아야죠. 이자 법정 가실이 돼. 그럼 가실에는 천연 가실과 뭐가 있다? 법정 가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요런 게 저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요런 것들을 잘 잡아야 뭐 이게 이제 무슨 마인드예요? 뭐라고 써놨죠? 법정 마인드. 법정 마인드가 형성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보면 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근데 요렇게 읽는 사람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법정 대리인이야. 법정 대리인.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놔요? 거래처 공동 대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네가 할 말인데 앞으로 이걸 자주 써먹어야 자기가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강의를 들어가면서 감을 익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요거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요번도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자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집이 이쪽으로 왔죠. 무슨 점이자? 집접점이자. 간접점이자. 전세권은 요거로만 바꾸면 해석이 다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이 돼요. 세입자는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강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면 집에 왔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할 의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세권자를 무슨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관계들을 자기가 모르니까 나중에 책을 읽어도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뭐가 이제 글씨만 읽는다고. 글씨만.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저 보전이라고 그런다. 보전을 보면 보전이라는 것은 글씨를 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뭐라고 해놨어요? 보전. 보전은 뭐예요?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읽어봐요. 자, 설정이란다.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꾸 이렇게 나와야 돼. 읽어봐요. 또 그런다. 또. 자,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순발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글씨만 읽는 거야. 책 자체. 그래서 실력이 안 붙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봐봐요. 이 사람이 무슨 건이에요? 전세권. 읽어봐요. 또 1억이라 한다. 1억은 전세금이야. 전세금이에요. 자, 읽어봐요. 누구 권자가? 전세권자가. 그러면 이제 믹싱을 한번 시켜봐요. 전세권이란. 읽어봐요. 전세권자. 직접 상수익하는 걸 뭐라 그래? 전세권. 매도 전세금. 전세금을 요소로 전세권자가 직접 상수익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전세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걸 빨리 잡아주는 게 이제 뭐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1억, B는 뭐예요?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직접점이자. 이 사람은 간접점이자.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이 되겠죠. 이 사람은 약자. 이 사람은 강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있어 없어요? 없죠. 무슨 점이자? 타주 점유자가 돼.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 설정자가 타주 점유자다. 어때?
X. 전세권자가 타주점유지, 전세권 설정자가 타주점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빨리 캐치해라고. 한번 읽어봐요. 저 전세금이래. 이거는 돈이야. 돈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자, 돈이라는 것은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자, 소송의 씨앗이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야. 그러면 이거는 소송의 씨앗으로서 잘라줘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나중에 그렇게 빠지나. 그러면 돈은 원칙적으로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 사항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캐치해야 문제 푸는 응용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읽어봐요. 서해권 권리를 창설하는 거. 그러니까 요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으니까 이제 권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A가 B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읽어봐요. 저당권자. 그러면 A가 B한테 설정을 해줬죠. 요 사람은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 요 사람은 저당권자가 돼. 그럼 누가 점이에요? 본인이 점이에요? 은행이 점이에요? 은행이 점유하지 않죠? 본인이 점유하잖아. 그러면 저당권은 뭘 요소로 하지 않아? 읽어봐요. 점유 X예요. 그러면 간 봐요. 저당권이란 읽어봐요. 저당권이란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읽어봐요. 점유하지 아니한 채 이르게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 무슨 건? 저당권. 개념이 자동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암기를 줄이느냐가 바로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해할 것도 암기할 것도 암기. 그러면 봐봐요. 머리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머리가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그럼 머리가 뭐해져요? 하얘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머리가 검었다가 나중에 시험 끝날 정도 되면 머리가 흐해집니다. 그만큼 과목이 적은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몇 과목이죠? 6과목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읽어봐요. 바로 처음으로 계산하는 거. 이제 제 말 알아지네요. 올해 분위기가 되게 좋아. 분위기가 좋아요. 학원마다 분위기가 좋아요. 자, 여기 봐봐요. 설정,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칸으로 가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전. 이전은 자, 거기에다 줄 쳐놔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의 변동이에요. 주체의 변동. 권리 주체가 변경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봐봐요. 주체의 변동에서 주체는 하는 것은 뭐예요? 인이래. 인 써놔요. 밑에다 주체에다 인.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어요. 법인. 자,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읽어봐요. 법인이 뭐예요? 그렇죠. 법이 주는 인격. 이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법이 주는 인격. 그러면 읽어봐요. 법인이라는 게라. 그러면 법이 주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돼? 바로 등기를 갖춰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두 자로 원칙은 그렇죠. 법인이어야 돼. 서울 이러면 끝난 겁니다. 서울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체는 법인이야. 법인이니까 서울특별시 자체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근데 자꾸 일반인들은 여기 인하면 사람만 생각한다고. 자연인. 아니에요. 인에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법인 중에 사법인일까요? 공법인일까요? 공법인이 되는 거지. 국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슨 자? 농협협동자. 그렇죠? 농협협동자. 두 자로 원치면. 법인이라고 그래야지. 농협 이러면 저 이제 디비져집니다. 그러면 농협협동조합 자체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요? 여기 봐요. 뭐예요?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법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깨요. 사고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연인, 법인.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체가 변동되면 이제 읽어봐요. 무슨 성계? 이전적 성계가 되는 거야. 난징 민법에서.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가 변동됐다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럼 밑에 뭐가 있어요? 경이라는 게 있어. 변경은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권리의 객체의 변경 줄 쳐놓으세요. 권리의 객체 변경. 자, 권리의 객체가 변경되는 것. 객체의 변경은 뭐예요? 객체의 변동이 바로 변경 등기를 씁니다. 그럼 여기에다 줄 쳐놓고 이렇게 써놔요. 권리 내용 변동. 권리 내용이 변경되면 그때는 변경 등기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 한번 해봅시다. A가 B한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툭툭 치고 나와요. 이 사람은 전세권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집접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점유자,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이 사람은 약자, 이 사람은 강자, 이 사람은 타주점유자가 돼. 자, B가 C로 바뀌었어요. 뭐가 변동됐죠? 주체가 변동됐죠. 그래서 이때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그럼 만약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뭐예요? 전세권. 요 전세권이 바뀌면 그때는 무슨 등기?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봐봐요. 객체의 변동과 권리 내용의 변동은 뭐예요? 변경 등기라고 쓰는 거야. 변경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이전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뭐의 변동이다?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라고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소멸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찾았어요? 예, 처분 제한은 별표 3개로 놓고. 자, 그러면 처분의 제한. 자,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2개를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바로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가압류는 뭡니까? 이렇게 써놔요. 가압류는 대표적으로 금전이야. 금전. 가처분은 금전이해의 권리. 금전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그러면 처분 제한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처분 제한이라는 제목 밑에다가 여기에 되어서나요. 바로 밑에다가 바로 특약은 안 돼. 특약 X입니다. 자, 처분 제한은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특약으로 가압류를 특약으로 가압류를 정할 수 있다. 어때? X. 계약으로 처분 제한은 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제한은 반드시 뭐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압류는 건전이고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얘를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오늘 요번 주 또 두 분이 또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자, 봐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부어줬어요. 돈을 부어줬어요. 근데 채무자가 1억을 갚지 않아.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가압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금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번에도 여기 봐봐요. 자,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도 설립 등기됩니다. 그러면 이사가 업무를 남용을 해. 그러면 이사가 업무를 남용하면 이사 업무 정지, 가압류, 가처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처분이라는 것은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금전 이해 권리라는 거야. 금전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잡아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뭘까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그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나 더 해야죠.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이렇게 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에서 해요? 읽어봐요. 어디에서 해요? 법원에서 하죠. 그러면 등기 정리를 배웠으니까 읽어봐요.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법원은 강공서잖아. 강공서. 강공서 그러면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써요. 그래서 촉탁 등기. 자, 선생님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간 만큼 살이 나오네요. 자, 하나만 더 쓰고 이제 이번 달 코스는 여기까지죠. 가압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대표적인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죠? 촉탁. 자, 소유권이면
또 까먹었다. 소유권에 가처분이 들어가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에 가처분이 들어가면 부기등기.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무슨 등기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사실 여기에다 붙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개 정도, 4개 정도만 딱 잡아놔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제부터예요. 자,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이게 한 문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그때 X. 청구 금액은 어디에서? 가압류에서만. 그러면 가압류 말소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때 X. 무엇에?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그때 X.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서히 음각이 나서 그럼 처분 제한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멸은 뭐예요? 자, 소멸로 가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지어서 자, 이거는 기초공사하는 거니까 이해가 필요가 없어. 그냥 숙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밖으로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동, 객체의 변동, 즉 권리 내용 변동이네요. 자, 처분 제한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공통점은 촉탁. 그 다음에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뭐에 근거가 있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소멸은 소멸. 그러면 거기 자, 권리자의 처분 권능을 제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객매 신청 등기 등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분의 제한은 반드시 읽어봐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시다 이제. 자, 다시 돌아왔네.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그럼 다시 보설, 이변, 처소. 그러니까 키워드를 우리가 찾을 때 항상 중심키를 여기다 잡는다고. 이제 봐봐요. 자, 일단은 어디부터 중심키를 잡아요? 보전. 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전 등기. 포인트는 여기 이전이죠. 이전이라는 것은 뭐의 변동? 주체가 변동했다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매매죠. 이 사람은 뭐가 돼?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네. 이 사람은 사인이 되고 사인이 되죠. 등기를 요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죠. 두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래. 자, A에서 B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되네. 근데 이전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소유권이 붙으니까 그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 이게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 무슨 등기라고 써놨어요? 전세권. 이전이죠? 이전은 벌써 뭐가 변동됐어? 주체가 변동됐다라는 거네.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전세권.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럼 본론적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하나씩 따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처분의 제한은 그럼 대표 선수가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딱 잘라놓으라고. 자, 이번에는 거기 보세요. 권리 변동과 오른쪽으로 가봐요. 권리 변동과 이번은 관계 있는 사항이 없는 사항이에요. 없는 사항, 없는 동그라미. 왜 이거는 권리 변동과 관계 없는 사항이라고 제목을 줬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봐봐요. 여기 또 멀리 와야 되겠네. 앞으로 여기다 써놓으면 좋을 텐데. 여기 봐봐요. 뭐가 있어요? 표제부, 각구, 얼구.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나중에 이 목차도 다 외워갈 겁니다.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표제부 등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표제부는 부동산의 뭐예요? 신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여기 갑순입니다. 갑순이.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다음 주에 뭘 배우게 되느냐. 봐봐요. 자,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져. 그러면 동구예요?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같은 구.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나중에 순위 번호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구하고 다툼이 벌어져. 같은 구예요? 다른 구예요? 같은 구.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만약에 갖고하고 올구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접수장에 뭐가 기재되는데? 접수 번호. 그래서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그것도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결론은 등기부에서 우리가 튀어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험은 이렇게 출제돼요. 잘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같은 구는 접수 번호, 다른 구는 순위 번호에 따른다. 어때? X. 같은 구는 무슨 번호에 따라서 결정돼? 순위 번호. 같은 구는 순위 번호죠. 다른 구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세 분은 요 표제부, 갖고 올구, 요 양식을 우리가 적어도 요걸 머리 구조에 딱 넣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다음 달 것에 표시 번호, 접수,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기타상, 양식 구조를 외우지. 가장 기본적인 게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제번호, 갑순위, 얼순위,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걸.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또 까먹었다. 소유권 보전 등기.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뭐뭐 설정 등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아까 뭐예요? 설정이라고 그래요. 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며칠? 60일.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도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렇죠?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이제 서서히 윤곽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완전히 해놔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가로 1번에 부동산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찾았어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번 줄쳐놔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변경 등기.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차이점은? 표시죠. 자,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요. 자, 설명을 듣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도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가 7이에요.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분필 등기야. 무슨 등기? 부동필 등기. 자, 요거는 그러면 7-1이죠. 여기 일부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였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 생겨서. 그래서 요 7은 읽어봐요. 무슨 등기다? 부동산 변경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요 7-1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등기부에 개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는 가로 안에 거기에다 형광펜 딱 쳐놔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자체의 변경.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는 부동산 표시 동그라미, 표시. 표시는 뭐냐면 요 밑에다 툭 쳐요. 그래서 쓰기 싫으면 그 옆에다 써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동일성. 부동산의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 뭐냐?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근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인 게 어딘가 있습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재의 변동이.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 써놨어요? 지번의 변동이 있으면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죠. 그래서 지번 변동은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표적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행정구역이 바뀌면 부동산 읽어봐요.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행정구역 변경은 그건 무슨 등기라고 그런다?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공통점은?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공통점은? 읽어봐요. 표제부네. 그럼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그 위에 가서 제목 다시 읽어봐요. 권리관계. 읽어봐요. 권리변동과 읽어봐요.
관계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표제문은 사실로서 권리변동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표제문은 어때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단독 신청 아니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권리변동이 있다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그때는 공동신청이 돼.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어떤 센서를 발휘해봐요. 읽어봐요. 재산권 설정 등기. 자, 공동신청일까요? 단독신청일까요? 자, 읽어봐요. 재산권. 두 자로 먼저만. 더 까먹었다. 권리잖아, 권리.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 되는 거야,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말소.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아니죠. 권리잖아. 그럼 말소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되는 거야. 읽어봐요. 멸실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누가 신청해? A.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변경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부동산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부동산 자체 변경. 읽어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뭐예요? 동일성에 대한 변경.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요즘 이제 합격했다고 뭐가 많이 벌어져요. 자, 여기 봐봐요. 합격했다고 여자분들이 이거 많이 하는 게 많이 나와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명을 많이 하네. 왜? 왜냐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개명한 걸 이름을 넣기 위해서 개명을 많이 나옵니다. 개명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는 게 개명이잖아. 자, 이제 갑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자, 우리 수강생 중에 이옥녀라고 하나 있었어요. 이옥녀. 그래서 저는 합격자 모임 가서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선생님, 저 옥녀예요. 그래서 저 농담한 줄 알았어요. 이제 합격했다고 이제.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 난 그러면 변강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은 보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이옥녀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이거 봐요. 이 다해로 바꿨어요. 다해. 그러면 봐봐요. 뭐 했어요? 개명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이옥녀잖아. 그럼 이옥녀를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등기 명인이잖아. 집주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읽어봐요. 등기 명인 표시가 달라졌어.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 2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찾았어요? 네,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개명 등기가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그러면 이옥녀하고 이 다해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러면 공동신청에 의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올해 시험에 또 출제된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봐봐요. 이옥녀가 순위번호 7이다. 그러면 이 다해는 7-1이네. 읽어요. 부기등기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네. 써요. 자, 부기등기.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이 옥녀를 이 다해로 봤으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써요.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라고 그래. 중성적인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다 끝났어.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다. 중성이라는 거예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자,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뭐예요? 개명. 그래서 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 학원에는 이제 개명을 해서 또 강의를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구도역으로 강의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제 이름 쓰지 마세요. 재수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엄마 김씨 있다고 김도역.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온라인에 인터넷에 김도역이로 뜨면 누구냐 하면 접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자꾸 반복이 되니까 식상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김도역. 원래는 제가 무슨 선생이에요?
자, 그래서 구에서, 그래서 구공시로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구공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미리 어떤 선생님이 바꿔버려서 개명을 이렇게 했어요. 박공시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제가 이제 구공시로 이름을 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명과 관련돼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개명입니다. 읽어봐요. 단독신청 올해 출제됐고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속지 말아요. 언제나 부기등기야. 그래서 이제 봐봐요. 소유권에 대한, 자, 봐봐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뭐야? 언제나 부기등기라.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원이 이제 이렇게 장난을 쳐요. 자, 앞에 1번에다가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주등기. 자,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럼 주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 권리든 요거 잘 안 써요. 저는 이 말은 잘 안 씁니다. 여기 뭐라고 써요? 언제나 부기등기. 그래도 난지 시험장 가서 언제나 부기등기 그렇게 앉아있는데 또 틀려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라는 거 조심해 두시고요. 여기 뭐예요? 무슨 등기? 중성적인 등기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과 관계없는 사항이 됩니다. 자, 3번에 뭐라고 써놨죠? 구분 건물 표시 등기 있네요. 자,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자,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집합 건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옆에도 이렇게 하나 써놔요. 부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깔끔하게 써야 됩니다. 이거는 자 10개월 동안 볼 거예요. 10개월 동안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요거 가지고 계속 합니다. 작년에는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그냥 한 길로 우물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계속 할 거야. 다음 주에 기본서 나오더라도 기본서는 기본서와 병행하면서 있고 요게 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기본서 나오더라도 요거는 계속 가지고 다니라고. 요거는 그냥 11개월 동안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깔끔하게 써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써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조상 독립성이야. 구조상 독립성. 이렇게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복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과 뭐가 있어야 돼? 이용상 독립성. 가로 열고 여기다 써놔요. 원칙이라고 써놔. A가 나중에 하나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원칙. 여기는 언제나란 말을 쓰지 않잖아. 언제나란 말을. 자, 그러면 언제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A적으로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A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 다음 달에 여기 옆에 A가 이제 하나 붙을 거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제 써놓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해됐는지 안 되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가 집합 건물이, 다세대가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가 어디가 집합 건물이 인간을 모른다면 아직 이걸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야. 다가구라는 것은 이거 봐봐요. 다가구라는 것은 여기에 자 건물이 주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세입자가 있는 거야. 자, 다세대라는 것은 뭐예요? 각각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인법에서 봐봐요. 다가구는 뭐예요? 호수가 달라도 돼, 안 돼? 돼요. 뭐만 일치하면 되죠? 지번만 일치하면 돼. 다세대는 집합 건물로서 뭐까지 일치해야 돼?
호수까지 일치해야 돼. 호수가 틀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가구가 집합 건물이 아니라 뭐가 집합 건물이다? 다세대가 집합 건물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 요건을 갖췄다 해서 요 요건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거잖아. 건립변동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가로 1번의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와 가로 1번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는 공통점은 뭐라는 거다? 자, 공통점은 자, 건립변동과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건립변동과 관계 있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요거죠.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뭐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보전 그러면 가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설정, 소유권 이해 권리를 장설하는 거. 이전은 재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소멸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건립변동과 관계없는 사항들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구분 건물 표시 등기. 그러면 왜 건립변동과 관계없는 등기 사항을 배워야 되느냐? 자, 위에서 써요. 자, 그 옆에다 가지를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얘네들은 건립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단독 신청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독 신청. 자, 맨 위에 제목 옆에다가 건립변동과 관계없는 사항에다가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건립변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다 하나 써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의 신청도 가능하네. 대의 신청. 대의 신청에 대의.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난 지금 그렇게 봐줄 거라는 거야. 대의. 대의라는 것은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직권 등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은 단독 아니면 대의 아니면 직권 등기로 빠져들어가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 한번 요번 달 고세히 정리해 두고요. 자, 7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찾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187조를 딱 줄잖아요. 민법 187조.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더니까 오늘 처음 강의 듣는 사람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제 집도 모르네. 이제 겁먹었어요. 자, 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살 수 있잖아. 매매. 또 하나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읽어봐요. 이제 겁먹어서 못 읽어요. 자, 매매는 법률행위 대표선서로 나왔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상속은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법률 규정. 법률 규정.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읽어봐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과 읽어봐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법률행위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민법 186조로 연결되기 시작하네. 민법 186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등기해야 돼.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으로서 뭐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해요. 자, 법률 규정은 민법 몇 조다? 187조. 이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뭐예요?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이제 그 옆에다 요걸 이제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제 박스 위에다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86조와 187조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네요. 그러면 186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 그러면 법률 규정은 민법 몇 조다? 187조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 위에다가 깔끔하게 써놔요. 자, 저는 칠판 지우고 있을게요.
자, 이제 내공이 좀 쌓였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요. 이제 써놨으면. 자, 법률행위 민법 몇 조? 186조. 등기. 자, 법률 규정은 뭐예요? 187조. 뭐예요? 등기 X. 단,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자, 그러면 요 사이에다 뭔가 186조, 187조의 실익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자, 법률행위라고 한다.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다 써요. 읽어봐요.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다. 그러면 186조야.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통상 몇 조로 간다? 187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이제. 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상성은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몇 조로 빠져? 187조. 자, 여기 읽어볼래요? 라고 써놨죠, 경매. 경매는 몇 조로 갈까요? 187조. 어디에서 해요? 법원에서 하잖아. 그러면 경매는 뭡니까? 경매는 읽어봐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경매의 물권 변동 시점은 언제예요? 경락대금 완납 시간 안중에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공매. 공매는 어디에서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범석 교수님한테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맨 중개사법 맨 책 뒤에 보면 이게 이제 공매와 경매를 구분해 준다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요. 요 경매는 어디에서 해요? 법원에서 안 해. 그러면 공매는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노론리가 그렇게 성립이 돼요. 자, 이제부터예요. 자, 이제 합칩니다. 읽어봐요. 공경매. 공경매는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용. 수용은 뭐예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수용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수용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그러면 수용은 어디예요? 바로 수용의 물권 변동 시점은 읽어봐요. 수용시. 그게 물권 변동 시점이야. 자, 경매는 뭐예요? 경락대금 완납시. 상속은 아버지 사망시.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물권 변동이 나타나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거기 읽어봐요. 자, 제목만 줄쳐놔요. 그러면 일단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줄쳐놔요. 자, 판결은 거기에 현관편 하나 쳐놔요. 무슨 판결? 형성판결. 형성판결 현관편 딱 쳐놔요. 그 밑에 이제 기초공사 좀 오늘 두 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참 기초공사가 이게 힘들어요. 자,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참고 표시해서. 자, 뒷장 생각하지 말고 바로 뒤에 요 밑에다가 박스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판결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3종류. 그래서 다시 한번 써봐요. 판결의 종류. 자, 그러면 판결의 종류는 한번 불러볼래요? 자, 암기가 됐는지 한번. 제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나 봐봐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 대 7천만 원을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네. 요 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뭐라고 써놨어요? 확인. 그래서 확인 판결이네요. 확인 판결. 자, 요 청구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 형성된다. 형성 판결이 되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확정 판결의 종류. 그러니까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요걸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두 번째 하니까 또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판결의 종류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봐봐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 확인, 형성이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행 판결 한번 해봅시다. 이행 판결은 186조다, 7조다?
6조다. 왜 이행 판결을 해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제 요건을 자꾸 생각하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186조네. 자, 확인 판결은 186조 7조. 186조.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무효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186조네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라는 거예요. 187조 판결이 됩니다. 자, 요거는 판사가 권리를 형성해 주거든. 그러면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래?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X죠?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확인 판결도 몇 조? 186조. 자,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돼. 근데 형성 판결 중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여기 사행위 취소 판결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요걸 하나 적어 놓으라고. 자, 요걸 하나 적어 놓고 행강편에다. 그 내용 중에도 있는데 요걸 박스를 딱 해놔요.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미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 돼. 자, 요거는 올해 등기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요거 조심하라고. 올해 판결에 한 등기가 단서에 나왔어, 단서에.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잡아놓고 하죠.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그럼 시험 문제 갑니다.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자, 형성 판결 중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올해 읽어봐요. 27회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 문제예요. 다음 중 공동소유와 공유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자, 그럼 봐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게 민법에서 올해 2.5점짜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요 정도는 잡아놔야 돼요. 확정 판결의 종류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말라. 안기하지 않는 자 집에도 못 가요. 자, 여기 봐봐요. 판결의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여기는 확정 판결. 요거는 몇 조? 186조. 요거는 187조. 요거는 180 미쳤어요. 6조. 요거는 187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으로 몇 조? 187조. 형성 판결은 요것밖에 없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거기 공용징수 찾았어요. 예, 수용 줄쳐놓고 경매 줄쳐놔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애 찾았어요. 영어는 따로 안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마지막 점검에서 싹 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한번 숙제하죠.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자, 시험장 안 들어가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확정 판결. 요거는 186조, 186조, 187조. 형성 판결 중에 대표적인 거 공유물 분할 판결. 올해 등기법에서 요거 나옵니다. 안 나오면 성을 갈아요. 올해 이거 등기법. 요거는 이제 올해는 민법에서 나와서 27회. 민법에서 2.5점짜리고. 원래 공유물 분할 판결이 민법보다는 저 등기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급히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차는 1시 40몇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야 되고. 하여튼 오늘 오후에 못하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너무 아까워요. 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여기 3시간 수업하라 하니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려니까 허무하고 인생. 하여튼 오늘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아마 5시 반까지 아마 수업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민법 교재 꼭 가져오시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